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노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다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 방송 나가고 네. 몇 분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방송 잘 들었다고. 어떠셨어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기분 좋으셨겠지만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도 네. 기분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행이네요. 네. 네. 첫 방송 듣고 나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최소한 저의 말은 최대한 줄이고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82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늦봄에 구형 에어컨을 지인에게 줬습니다. 집에 둬도 잘 안 쓰고 있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고생 중입니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네요. 에어컨이 없어서 아내와 각자 선풍기 하나씩 끼고 살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준 건데 제가 이렇게 가끔 상의 없이 행동을 합니다. 제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이런 행동 괜찮은 걸까요? 상의 없이 지인에게 가끔 돈도 빌려주거든요. 제 아내가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3082님 이 사연을 읽으면서 본인이 본인 문제를 잘 알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 사연과 좀 상관없이 네. 저도 에어컨을 네. 안 샀거든요. 네, 어머나. 그런데 네. 너무 더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입하셨으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어컨 사기도 힘들다던데. 너무 더워서 네. 저도 이렇게 더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이번 사연 보면서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는 게 좀 느껴졌는데요. 네. 더군다나 상의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한편으로는 좀 아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네. 그래서 아내분이 정말 막 화를 냈을까? 아니면 아내분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많이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제 아내가 마음고생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아시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편한테 항의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부부싸움이 사실은 크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분이 스스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좀 하나의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아내분이 표현을 해주는 게 그렇죠. 강하게 네.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남편분의 이런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 이제 지속이 된다는 거는 아내분도 그냥 마음이 좀 좋으셔서 뭐 어떡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네.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 하고 체념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또 쌓이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불쑥불쑥 즉흥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어떤 심리일까요? 이렇게 이제 사연까지 보내서 제가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일부러 아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게 힘든 게 뻔히 보이면서도 그냥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에어컨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혹은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정확한 판단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주변에서 보면은 시작은 참 잘하는데
그리고 잘 저지르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이런 맞아요. 심리일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우리 인간에는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주의력과 판단력의 폭이 좁으신 분들은 그 순간만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하시고 근데 보통 그렇게 당황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조차 사실은 잘 안 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지 능력의 어떤 폭이 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러신 분들일 수도 있죠. 원래 그렇죠. 타고난 태생이 그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네. 아내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은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에서도 이제 억울한 거예요. 나도 내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힘든 어떤 네. 부분으로 느껴지죠.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아까 좁은 인지 능력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성격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어렵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라고 할수록 오히려 그 다음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자책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싶으시다면 네. 소위 충격요법을 좀 사용하셔야 된다. 어떻게요? 지금이라도 그 에어컨을 준 사람한테 가서 네. 에어컨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가뜩이나 이런 네. 성격이면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못하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충격요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진짜 충격적이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가서 이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도 당황하겠죠. 네. 아니 어쩌면 이분도 그건 난 도저히 못해라고 하겠지만 네. 이 상황에서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력과 판단력의 이 폭이 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네. 그런 것들은 결심한다고 되지는 않는 겁니다. 네. 아니 줬다 뺏는 건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힘드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전달도 되고 이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은 그 다음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내한테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에어컨을 줬다가 뺏었을 때 그 에어컨을 받았던 사람하고의 관계는 또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좀 감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그 에어컨을 받으신 분도 에어컨을 돌려주시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전 조금 늦게 줄게 이렇게 이제 잘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서라도 경험하시면 그 다음 상황에서는 이런 실수를 덜 범하실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이렇게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힘든 경우, 곤란한 경우를 그렇죠. 스스로 한번 겪어봐서 네, 맞습니다. 뭔가 나중에 저지를 만한 시점에 내가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충격요법인가 보군요. 네.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네. 저는 가서 에어컨을 달라고 하는 충격요법을 쓰지 않아도 제 아내가 저한테 충격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막 갈등도 많고 싸움.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다음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또 아내가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오늘 충격요법이라는 새로운 또 방법을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제겐 또 이게 충격이네요. 이런 해결 방법이 또 가능하다는 거. 네, 오늘 누다심 칼럼니스트와 함께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서 내 얘기랑 비슷하네. 아마 공감 가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도 미안이 되는 그런 방송이기를 저희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꾸미고 있거든요. 방송 중에 언제라도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좀 길어 사연 편지 써야 돼 하시는 분은 저희 서울특별시 상암로 765 YTN 뉴스케어 빌딩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의 행복의 나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8345번)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한 회사에 12년째 근무 중입니다. 최근에 동기가 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동기와 자꾸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 친구를 상사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친구와는 좋은 라이벌 관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앙숙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회사 생활을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고민하게 되네요. 네, 지금 사연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입사 동기의 승진, 나보다 빠른 승진,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겪은 당사자에게는 사실 심리적인 부담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취가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어졌고 또 그것이 자신한테 어떤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렇죠. 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죠. 인정을 못 받나? 네, 맞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12년째 근무 중이시고 이제 부장으로 동기가 먼저 승진을 했다면 사실 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작 단계에서 네. 이제 조금씩 뒤처지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앞에 다른 선배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뒤처지면은 결국에는 그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면 정말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인생을 좀 오래 살아오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그 시절에 그랬던 거 별거 아닌데 그렇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네. 몰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네. 막상 또 그거를 겪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말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이 와닿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납니다. 네. 마치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야 괜찮아 공부 못해도 너 잘 살 수 있어라고 하지만 당장 자기에게 공부가 전부인 자녀 입장에서는 또 그 말이 와닿지 않고 오히려 더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아이고 많이 힘들지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는 게 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동기가 나보다 이제 더 먼저 승진을 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그로 인해서 라이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서로 간에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현실을 바꾸던지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현실을 바꾼다는 거는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사표를 내는 경우도 남자들은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욱하는 마음에 사표를 내시면 그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을 생각하시는 거. 그게 현실을 바꾸는 방법. 그렇죠. 네.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고 내가 내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생각을 바꾸셔야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냐? 우리의 인생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저 친구는 나보다 먼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고 나는 나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경쟁이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은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너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죠. 나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당장은 참 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워낙 책이나 또 좋은 강의들에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동기보다 승진이 늦어진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면 영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영화로 치자면 영화에서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근데 모든 영화들은 반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생의 반전, 회사 생활의 반전을 노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딛고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제 칼을 가셔야겠죠. 네. 그렇군요. 그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다른 방법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이제 결론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출발하다가 중간에 위기가 잠깐 발생한 거고 네. 얼마든지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고 네. 나는 두 발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날 네, 지금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지금 나는 반전을 노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죠. 네. 저희 월요일에 함께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누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문자도 기다리고 있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는다고 해서 꼭 딱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뭔가 좀 다른 관점, 또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다른 기준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네. 또 이해를 하게 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055번 쓰시는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있었는데 면회 한 번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결국 돌아가시는 모습을 뵙지 못했습니다. 상을 치를 때도 오빠네 식구들만 상복을 입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상복을 받지 못했어요. 싸우는 것조차 창피해서 조용히 상을 치렀는데 가슴속에 남아서 지워지지가 않네요. 오빠가 한 행동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보니 오빠와의 관계가 어떤 연유에서 안 좋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또 어머님 그 상중에 이러한 상황이 또 생겼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걸 보면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어떻게 상복조차 네. 주지 않을 수 있을지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굉장히 좀 너무 속상하시고 화가 나실 상황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어머님 면회도 못 가고 또 임종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같은 건 평생을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진짜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또 그런 어떤 상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또 자식으로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들 참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좀 오랫동안 상처로 남으시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임종 지키지 못한 죄책감은 지울 수는 없겠죠.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정말 평생. 근데 이 죄책감이 한편으로는 이 오빠에 대한 분노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사연만 봐도 사실은 그 오빠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잘 모르겠을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데 대화로 과연 이렇게까지 된 것을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서, 대화로 풀 수 있을지 아닐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오빠가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빠 입장이 어떤 것일지를 참고하시는 게 이 대화로 풀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하시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이 이제 보살펴 드리자, 우리 같이 좀 분담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는지, 아니면 혹시 이 어머니에게 어떤 뭐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형제들끼리 갈등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현실적인 어떤 유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분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네. 일단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도하시고, 현실적인 어떤 뭐 결정 혹은 뭐 오빠가 그동안 감내해야 됐던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인정,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 대화로 왜 그랬는지를 얘기할 수 있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도 이거를 외면하고 그냥 뭐 대화만 한다면 사실은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족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이제 마음의 응어리라고 하나요? 그 상처받은 것들은 사실 더 가슴에 큰 상처가 되고 더 네. 풀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별 문제가 없더라도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가족 간의 싸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가 지속된 가운데 또 이런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게 굉장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은 특별히 가족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경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섭섭함이나 혹은 분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국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남는 건 사실 이제 가족 중에 형제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피부친 형제 자매들까지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 보면, 또 응어리가 남고 상처를 주다 보면 결국 괴로운 거는 나 자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편해야지 상대방 마음도 편하게 해주는 건데 네. 계속 이런 식이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 오빠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판단이 드시면 네.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의 이런 행동이 납득이 안 된다면 사실 그때에는 내 사랑하는 오빠기는 하지만 대화가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단념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단념하고 그냥 내 마음을 먼저 그렇죠. 추스리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줄이고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다심 심리학 컬리니스트와 함께한 전성기 마음다방 어떠셨는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마음 달래는 시간입니다.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문자나 편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소개하기 전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릴게요. 여야가 그동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연간 60억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완전히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주 목요일 국회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또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저희 언제라도 여러분의 문자 또 편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케어 빌딩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CT의 라라 means I love you 띄웁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올게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